안녕하세요. 손님입니다. 저는 생물의 기원과 진화에 관한 이야기를 조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생물 조각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진행했었는데요. 인간의 육안으로 보기 힘든 작은 생물이나 멸종해서 볼 수 없는 고대 생물을 가상의 표본이나 화석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이러한 생물은 인간 차원에서 보이지 않는 생물이기도 해서 저는 시공간과 실제가 뒤섞인 감각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래 화석이라는 시리즈를 진행 중인데요. 인공물과 기술, 기계를 진화의 연장선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로 작업을 해보고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제게 가장 좀 쇼킹한 사건이 있었다면 중학생 때 분자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을 때인 것 같아요. 세상이 이제 우리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이런 보이지 않는 입자랑 이런 게 빈 공간에서 서로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게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의식, 죽음, 살아있음, 생명, 생물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과학에 대해서 많이 몰입하게 된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어떤 가설과 증명을 해가는 학자보다는 제 생각을 좀 탐구하고 이거를 이제 물질이나 형상이 있는 그러한 조각으로 좀 풀어내는 걸 더 재밌어 해서 그렇게 해서 아마 예술가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레퍼런스가 저한테 참 중요하거든요. 저는 리서치 과정에서 많은 영감을 얻고 또 리서치가 선행되어야 작업이 구상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없으면 좀 작업에 대한 생각이 많이 막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학자의 책을 많이 이렇게 탐구를 하는데요. 학자들의 책에는 그들의 태도랑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많은 영감을 얻기도 하고 또 16, 17세기 서구 사파와 같이 옛날 사파들을 보다 보면 이제 당시에 그 사람들의 뒤섞이고 지금으로는 이해하기 좀 다른 그런 인식론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인식론을 또 현대 인공지능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현장 답사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자연사 박물관이나 지질공원 아니면 갯벌 이런 생태 현장에 가서 직접 그곳에 있는 어떤 조형성이나 감각 그 자체에서 많이 또 영감을 받고 있어요. 최근에는 생물학자 린 마굴리스라는 분과 고생물학자 스티븐 제일 굴드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었고 화석이나 바다라는 주제의 책도 많이 읽었어요. 또 최근에 인상 깊었던 현장으로는 태백 고생대 화석산지나 동해나 제주에 있는 지질공원도 많이 참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루틴을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작가 생활이 아무래도 전시나 행사가 많으면 루틴이나 삶이 많이 불규칙해서 그렇게 지키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제가 작업에 좀 몰입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면 저는 일어나서 커피나 샌드위치로 이제 시작을 하고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하루 종일 집중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플레이리스트라면 특별히 가사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LP 디제잉 하는 유튜버들 음악을 계속 듣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유튜브나 줌으로 학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걸 또 좋아하기도 해요. 최대천 선생님의 다윈 이야기나 아니면 미술평론가 곽영빈 선생님의 렉처 그리고 카이스트에 계신 박주영 선생님의 인공지능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장점은 아무래도 호수공원인 것 같아요. 여유가 있을 땐 산책도 종종 했고 제가 생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다양한 식물의 형태 아니면 버섯도 관찰을 많이 했고요. 아니면 나뭇가지나 도토리 같은 것도 많이 줍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작가에게는 환경에 따라 주변에서 관찰하고 느끼는 게 참 달라지는데 그런 면에서 호수공원은 참 장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전 작업은 제가 생물 조각이라고 해서 좀 생물의 구체적인 형상을 어떤 복원이나 재현의 감각으로 옮겨오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미래화석이라고 제가 하는 이 작업들은 그 진화의 분기점에 있었던 주요 신체 기관들이 어떻게 등장하였는가, 그 좀 스토리텔링이나 가설, 추정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그 감각 자체에서 영감을 받아서 어슴풀에 알듯말듯하지만 연상되는 좀 그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앞으로 이 화석이라는 게 중요한 상징적 매개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좀 뒤섞인 시공간의 물체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거를 새로 써나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가 최근에 인공지능을 많이 경험할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인사이트가 굉장히 많았는데, 저한테는 그런 인공지능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정상성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관심사와 이어져서 생물의 비주류 또는 기형, 변종, 장애, 시각적으로 소외된 존재들은 이런 변하는 삶에서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는 시각 차원에서 집중되는 조각이 아니라 좀 촉각적인 조각으로 확장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래라는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저는 시공간을 선형적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게 다 좀 뒤섞여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화석도 멸종해버린 생물이지만 지금의 고생물학자들이 그 지층에서 발굴했을 때 그 자체가 시공간이 뒤섞인 물체같이 저한테 느껴지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미래라는 표현을 사용한 거는 좀 역으로 앞으로 제 작업들이 미래의 화석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예술가라는 사람들이 좀 동시대의 감각을 유물로 만드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편에 있는 것 같아요. 제 작업에서 재료적으로는 인공합성수지, 기법적으로는 캐스팅 기법이 주로 사용되어 왔어요. 저한테 이제 인공합성수지라는 의미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인공합성수지는 이제 플라스틱처럼 인류가 만든 어떻게 보면 신물질인데, 현재 인류세나 기후위기, 환경오염과 같은 관점에서 보면 문제적이기도 하지만, 이런 신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미생물학, 고생물학 같이 생물학이 발전하기도 했고, 또 그러한 물질이 우주선 같은 그 장치의 부속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 탐사도 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확장해서 생각하면 지구의 생명을 지구 밖으로 보내는 그런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러한 물질인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생명의 역사가 40억 년이라고 한다면 생명은 우리의 인류 형태가 아니더라도 계속 될 테니까, 마냥 이러한 물질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은 아닌 편이기도 합니다. 또 저한테 캐스팅 기법은 복제라는 차원에서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생물의 유전적 복제와 저의 조각적 복제를 좀 엮어서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원형이라는 건 이제 복제 과정에서 성질이 탈락하고 재생산되면서 우연을 통해서 창발되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생물도 마찬가지고 조각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더 많은 가능성을 담고 있는 기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둘을 좀 엮어서 풀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이제 많은 변화와 창작들을 이루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호수공원의 물과 햇살, 어떤 식물들의 기운을 받으면서 더 작업이 많이 확장되고 발전하시길 바랍니다.